그러면 이제 3개. 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복습. 4-4. 그래도 이건 또 돌려줘야 되겠네. 웃긴다 이거. 9. 서간문이야 이거. 그 여기는 또 답 서석사라고 써있어. 서석사. 삼이서야? 예. 아, 서석사가 아니구나. 자, 답 삼이서. 그럼 이제 아까 그 삼이서가 얘랑 순서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건 아니고. 예. 답 삼이서. 저 여득서 접선 부인 하니 고금 풋을 여야요. 승인 찾아라. 찾아라. 여관 채상 도요 매연 학업 산고 해심 언불가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위에 답 3위서 3위에 그래 답하다. 사실은 3위가 아니고 뻥이죠. 뭐 사기야. 전부 다 트릭이야. 자, 여기서 저는 이 저는 뭐예요? 우리가 씹는 걸 저작한다고 하잖아요. 잘게 씹는 거야. 잘게 씹어. 저자가 잘게 씹다 또는 음미하다 이런 얘기야. 득 여유가 있어. 득서 뭐를 이 답서를 편지를 접하고 접선이죠. 편지를 접하고 여유가 있어.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이 답장이니까 이제 3위가 이걸 먼저 보내온 거죠. 있어 보내주신 글을 접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저자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씹을 저자니까 끝까지 잘게 씹다라는 뜻이 있죠. 여유가 있어 보내주신 글을 접하고 곰곰이 이거를 음미해 보니까 뭐래요? 마치 뭐래요? 신선이 뭐예요? 여기에 선부라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신선세계라고 한답니다. 선부 사전적 의미로 선부는 뭐야? 신선세계. 마치 신선세계의 사람이 이런 얘기요. 신선세계의 사람이 뭐야? 금 북을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붓은 뭐야? 슬은 뭐야? 무릇을 짜죠. 무릎에다가 얹어놓고 검은 거를 어루만진다 이런 말이에요. 어루만지는 거와 여야 같습니다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동 태동마을에 가서 만나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3위가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고 보니 경호선사가 아까 편지도 그랬지만 뭐 3위가 보낸 거라 해가지고 엄청 칭찬하고 막 이렇게 북돋아줘. 뭐라 그래요? 내가 여유가 있어 보내주신 거를 접하고 곰곰 음미해 보니까 이것은 마치 신선이 북을 치고 카야금을 연주하고 검은 거를 어루만지듯 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굉장히 밝은 말 그대로 뭐 물이 흘러가듯 글을 참 잘 썼다. 그렇게 연주하듯이 참 글을 잘 썼다라고 여기다가 내가 보니까 아까 그 앞에 서간이 우리가 이미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었지? 어마어마하게 그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 좋다. 어떻게 칭찬했어? 여기 요즘 생각해보건대 산과 바다를 합한 만큼이나 빠른 양의 글을 빠르게 터득하고 있대요. 이자가. 그래서 후에 몸은 금간자와 옥간자를 걸치기를 고대하고 있으면서 얘가 꿈을 꾸고 있는 거 이런 말을 다 써서 보냈나 봐요. 그리고 공부는 내가 매일매일 올신 일신 하고 있고요.
내가 이것이 성현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오르기를 그게 내가 바라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좋다라고 아주 그냥 미사여구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꿈을 꾸고 있잖아요. 걔가 옥간자를 두르고 뭐 매일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신 해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오른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니까 신선이 북을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고를 만진 듯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내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있어. 승인 찾아 써있네. 그죠? 우리나 그때나 저때나 인정하는 건 승인이라고 하나 봐. 승인. 그러면서 뭐래요? 찾아는 뭐요? 찾아는 이것을 이런 얘기겠죠. 이게 뭐야? 그 뭐라고 써있냐? 내가 찾아라는 것은 가릴 것은 이란 뜻이랍니다. 이 찾자가 가릴 찾자야 아니야? 가릴 찾자죠. 우리가 가릴 찾자야 아니야 이게. 쌍차 쌍조 할 때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찾아라고 하는 건 이란 말이야.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승인한다. 그러나 찾아는 이런 얘기요. 가릴 것은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여사가. 그러나 가릴 것은 그게 려는 뭐예요? 려는 나그네려자거든요. 저게 가릴 것은 이 나그네려자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로 1번 나그네려, 2번 군대, 3번은 자제라는 뜻이 있답니다. 자제니까 이거 자제로 써야 돼. 3번으로. 왜냐? 경호선사의 여동생이 하고 그 자식 되니까 경호선사가 이거를 자제라고 한 게 려를 쓴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 그러나 가릴 것은 내가 몸소 뭐에 제자로 관계되어서 이런 얘기요. 제관체상 이런 얘기니까 내가 네 뭐야 그 저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외삼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 제자로 내가 이 그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요. 우리가 몸끼리 관계되는 것은 내가 제자로 관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제란 제자는 여기서 자제예요. 자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외삼촌 사양에 내가 관계된다 이런 얘기요. 내가 관체상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뭐래요? 도요는 뭐예요? 도요. 관체상 도요는 복숭아꽃이 필 무렵을 도요라고 한답니다. 복숭아꽃 필 무렵이 뭐야? 도요. 우리가 도요새라는 거 있나? 뭐 있지. 하여튼 그거 도요새는 다른 건가 보다. 하여튼 도요가 복숭아 도자예요. 그런데 복숭아꽃이 필 무렵을 도요라고 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혼인을 올리기 좋은 시절. 이 용현이 그 혼인까지 다 간섭하거든 경호선사가. 그래가지고 저기 내려가라고 그래요. 어디? 무안 공산으로 내려가라고까지 해 다. 그래서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을 올리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요라고 하는 건 뭐야? 복숭아꽃이 필 무렵이지만 다른 뜻으로는 혼인을 올리기 좋은 시절 이런 얘기야. 내가 제자와 아들처럼 해서 내가 관계돼 갖고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지. 도요 복숭아꽃 필 무렵에 어떻게 알아? 57번에 이게 뭐냐 매연 여기 도요 매연 있잖아요. 이 매연은 사실은 매연누라는 누각이에요. 누각이 있어요. 누각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경상남도 진주 남강에 그 3대 주류의 하나인 거기에 경호강을 이 지역에서는 적벽강 또는 신안강이라고 부르고 이 일대의 경치가 옛날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조선시대에는 적벽 아래에 강변숲에 신안루, 경령, 담분, 유치, 매연, 우화 등 6개의 누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여기를 내려가 가지고 만난 게 매연정이야. 매연정이라는 누각에서 만났어요. 매연정이라는 거 하는 누각에서 만나서 그때 뭐라 그래요? 복숭아꽃 피는 시절에 이곳 매연정에서 학업에 전념하십시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매연정에 가서 만나. 근데 사실은 태동마을이라는 곳에서 만나거든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안동의 태동마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는 여기 경상남도
거기는 경상북도지, 그지? 안동이. 근데 경상남도 이 매연정에 와갖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걸 보면 경호선사가 여기를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숭아꽃 필 무렵에 와서 여기 와갖고 매연에 와가지고 학업에 전념해라 이런 얘기야. 그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내가 너랑 나랑 자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관체상 이런 얘기죠. 관계를 하는데 관체상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한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라 라고 하시면서 산고해심 언불가라 이런 얘기요. 이곳은 산이 높고 바다는 깊어서 뭐래요, 감히 말로 다 헤어나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가 매연정이, 그 매연정에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강이 있었답니다. 강이 경호강, 적벽강, 신안강 이 일대가 그래가지고 산도 백마산, 적벽산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도 높고 물도 맑고 물도 깊고 이런 곳인가 봐요, 여기가요. 그래서 여기는 다 말로 말할 수 없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만나기는 안동 태동마을에서 만났는데 공부는 여기서 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매연정에서 하라고. 매연정이 경치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하라. 그래놓고 그 앞에 있는 말은 마치 신선이 북을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은 거를 만지듯 하나 해서 유창하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희망적 유창한 말이다. 그런데 공부는 거기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산이 높고 바다가 깊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하기에는 딱 좋더라, 공부하기에는 딱 좋더라. 예, 그러니까 산이 깊으니까 나올 수도 없고 물도 깊으니까 거기서 공부하기가 더 좋으니 어디서 살아? 매연정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매연정에서. 가형, 잠복, 궁산, 여세 장사여, 무령이니, 이이지언, 여라리, 한분상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문이 영어가 아니 원문보다 서간이 더 어려워. 왜냐면은 그들만 아는 말이지 나하고 뭔 상관인지 이게 도대체가 그냥 이거 하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아가지고 이거 뭐지? 그 주석만 그냥 수백 개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었고 때려치우고 싶었지만은 경호선사 거라고 어떻게 너무 알고 싶어서 했어요. 어쨌든 가형 더욱이 이런 말이지. 더구나 형은 이렇게 또 형이래. 여기서는 또 언제는 또 3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를 경호선사가 이 서간을 쓰는데 전부 형이라 그래 대부분. 더구나 형은 잠복, 우리가 잠복했다고 해야 하네요. 딱 엎드려 있었던 거, 숨어 있었던 거죠. 형은 어디에서? 잠복, 궁산에서. 이 궁산이 뭐죠? 깊고 깊고 궁벽한 산을 우리가 궁산이라고 하잖아요. 형은 깊고 높은 궁산에서 엎드려 가지고 깊이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세, 세상과 더불어 장사가 뭐예요? 장사는 이별했다, 작별했다, 해고당했다 이런 얘기지. 이별하다, 작별하다, 사직하다. 우리가 사직할 때 저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됐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그 골패짝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이 깊고 깊은 산속에서 오랫동안 궁산에서 숨어가지고 잠복해 있으면서 세상과 오랫동안 이별을 했다 이런 얘기요. 세상과 오랫동안 써있네요. 더구나 형은 깊고 높은 궁벽한 산에 깊이 숨어서 세상과 오랫동안 이별하지 않았습니까? 했어 안 했어? 이지연 이미 말한 것처럼 이미 말한 것처럼 라리. 그래서 라리가 뭐예요? 라리. 이지언 라 리. 여기서 이 라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몰령? 몰아붙인다? 몰아붙인다는 뜻 같은데. 구석 60번에 리 구석과 이 라리가 합쳐서 이제 구석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클령이라고 써 있네. 여기는 클령. 그리고 또 한문도 틀렸네. 한문도 이렇게 써야 되나 봐. 어이씨, 안 지웠네. 이렇게. 그렇게 쓰면서 걔가 클령이래요. 대자요. 근데 여기는 지금 9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 걔가. 그래서 그게 클령을 지금 잘못 옮겨놓은 거야. 따로 옮겨놨어, 여기서는? 혹시? 이렇게 하니까 쪼개 불편하다. 푸슝, 푸쉬. 거기는 9글자 같은. 9글자요? 안 고쳤지? 큰 대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네. 아, 그럼 고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고쳤어, 그러면. 이게 큰 대자로 돼야지 맞대. 그래서, 이 리자는, 이는 이로울 자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거 한번 찾아볼래요? 날일자에다가 큰 데가 뭐지? 찾을 수 있어? 구석에서는 이롭고, 저게 한 분. 이상한 말을 써놔서 그래요. 더불어 먼디 뭐에서는 이롭고 이런 얘기인데 60번에는 이게 60번에 그 이로울 있자인데 여기는 왜 과라고 써있지? 저거는 클령이고. 날일자에 큰 대자가 무슨 자야? 안 나타나? 써보면 나오는데. 저기 이게 참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저게. 이게 구석 과자, 여기서는 과자라고 돼 있거든? 구석과. 이게 구석과를 한번 쳐봐. 안 나와?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처음에 했던 해석에는 구석에서는 이렇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저게 구석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구석에 숨어 있잖아요.
구석에서는 이롭고 이로 올리자니까 구석에서는 이롭고 그 다음에 한 분상에서는 상연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 한 분도 엄청나게 이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한 분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한 분상에서는 이 상연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딱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명백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형은 이 깊고 높은 궁벽한 산에서 깊이 숨어 있어 가지고 세상과 오랫동안 단절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한쪽으로 봐서는 구석에 있었던 거로는 이미 말한 것처럼은 있지 앞에 이미 말한 것처럼 한쪽 구석에 오래오래 숨어 있었던 것은 이로운 면도 있지만 한 분상에서는 이것이 명백해짐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명백해짐이다. 그래서 이게 뭐가 명백해진다는 건지 도대체가 해서 이 한 분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분이 저렇게 돼 있어. 한 분이 여기 없나? 그랬더니 한 분이 그 글씨 서체를 말하더라고요. 글씨 서체가 위예, 진예, 한분, 당예, 분서, 분예 등으로 이렇게 불리어진대요. 근데 이런 거 전부 다 모든 게 이게 예서래. 예서체 중에 한 분야가 한 분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봤죠. 무슨 한 분상에서 명백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야 그 서간이라 어려워. 그들이 뭔 한 분 했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용현이가 붓글씨는 좀 썼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 한 분상에 예서체를 잘 쓰니까 구석에 숨어 있었던 거는 나름의 이로운 게 있다라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과거로 나갈 때는 그게 더 네가 공부했던 한 분이 드러내서 명백해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서예 공부를 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 분이라는 게 뭐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이 서체에 들어있어. 서체에 뭐 분서체, 문예체, 한분체, 전예체, 위예체 뭐 이렇게 가지고 예서의 종류래. 그러니까 혹시 전용현이가 이 서예를 좀 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가 구석에서는 이롭고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 구석쟁에서 숨어 있는 동안에 서예 공부를 해서 많이 늘었고 이제 이 한분상에서는 명백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별다른 경호서사를 뜯어 깨울 수도 없고 어쨌든 이게 암호를 쓰는 것처럼 써놔가지고 한분상에서는 명백해진다고 하는 걸 보면 붓글씨 써서 그동안에 이제 구석지에 있을 때는 숨어 있어서 오히려 더 이롭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근래에 아이고 더 이어져 있어 아직도? 안 넘겨도 돼? 많이 했나 보다. 근래 일종 외에도 이 화투 골패 위세 간몽 일등사여 상풀 입히하니 진아롱호라 차시왕상 상무하고 차사의하니 여요 초불 다선이로다. 이렇게 되겠구만. 근래에 일종의 외도로서 이거 나오잖아.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서간문이 이걸 읽고 이게 전용현이라는 걸 알았지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미 전용현이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전용현이가 직접 다 해봤어요. 전용현이가 화투 쳐가지고 노름빛을 져갖고 그 소 팔아먹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몰래 만나 경호선 사람. 이게 그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용현이한테 보내면서 하는 말이야. 이 편지가 먼저죠. 그러니까 근래 일종의 외도로서 화투짝과 골패가 있는데 골패 알지? 그것은 오이 세간에서 말하는 그거 제일로 허망한 1등에 이르
제일로 허망한 일등간의 일일로서 일등사의 일이다. 제일로 허망한 일이니 상불이피하라 이런 말이야. 여기서 상자는 벼란간이라는 뜻이에요. 벼란간 불이피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미 화투짝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금 했는데 이미 다 해버리는 거 뭐. 골프짝이 있는데 벼란간 혹시 그 굴레에 걸려들어서 벼란간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 진아롱호요. 진아. 그리고 뭐래요? 롱은 뭐예요? 롱이 굴레. 롱이 굴레요. 그 굴레에 걸려들어서 저 라자가 뭐예요? 그물 라자죠? 굴레. 그 그물에 걸려들어 가지고 굴레에 걸려들어서 벼란간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차시 두 번째로는 뭐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래? 요 초불다선이라 이렇게 했죠. 그것이 그 과실을 여기서도 과실이라고 하네. 두 번째 그 과실을 아니다. 차시 왕상상무를 빼먹었구만. 왕상상무가 상무가 뭐예요? 상무가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차는 다음으로 이것은 왕산이 뭐예요? 계산해 본단 말이야. 이거 산자 계산산자죠. 이것의 잘못을 뭔 잘못을 이 왕자가 구불왕자니까 이거 왜곡될 왕자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것은 그 과실을 계산해 보면 이런 얘기요. 이 경호선사가 이 왕자 잘 쓰죠. 왜곡돼 구불 잘못된 그거를 계산해 보면 상무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죠. 상무 생각할 것도 없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화투자 골패자 이것은 그 굴레에 걸려들면 소위 세간에서는 제일로 허망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로 허망한 일이니 혹시 그 굴레에 걸려들어 벼랑간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 다 입었는디? 그래서 다음으로 이것이 그 과실을 헤아려 보면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야. 이미 쫓겨 도망갔는데 뭐. 그래 놓고 뭐라고요? 여요초 불다선이로다. 여기는 약초로 여가에 약초로 병을 치료하고 있으나 무슨 병? 피부병. 경호사사는 맨날 피부병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왜 어디야 거기 구절산도 가잖아. 구절초 하러 가고 비안도도 내내 이거 약초 이거 치료하러 가는 거야. 다 궁산에서 저기 궁산도 또 나와. 거기도 또 치료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속상하지. 여가의 약초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뭐래요? 불다선. 그다시 저 선자가 베풀 선자잖아요. 그다시 그 차도가 없다 이 말이야. 약초로 치료하고 있는데 그다시 치료는 차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이 어린 용현이가 약도 보내와 또 치료하라고 약 보내와. 그래서 이제 또 그 약초로 또 치료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약도 쓰고 있다 그러고 하여튼 그놈의 피부병 고치려다가 못 고치고 그래서 그다지 차도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야? 용현이한테 이렇게 하고 본내가 끝났어?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는 서감문 이게 소속사라니까요. 여기 답 소속사 이것도 또 답서예요. 그 경호선사가 거의 그냥 자진해서 보낸 건 거의 없고 이 답서가 많더라고. 자, 답 소속사 일자 난산지후
임참간인의니 요폭실일장이요 비안대연운기로다. 혼락우 궁산 누호지 중체진이 수변 병장칭패여 여복 청량산승이며 심체 도윤하니 령시상기 령시상 기력 강장호. 이거 비안도 얘기예요. 드디어 비안도 얘기가 그래서 나도 있잖아, 이거 있고 비안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비안도 알아? 모르지? 머리털 나고 비안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써. 어디 갔어 우리 비안도, 사랑스러운 비안도. 여기 한번 잡을까? 여기. 아씨, 야 비안도, 저게 있잖아, 항공사진이거든. 멋있지? 나 이 비안도를 다 뒤졌어. 여기가 선착장이야. 거기 내려갖고 여기까지 다 뒤지고 다 뒤지고, 경호선사 숨어있는 곳은 어디게? 여기. 이게 남봉산이고 이게 북봉산이래. 근데 북봉산에 험해. 겉보기에는 이런데 그 산악회 회원들이 다녀본 중에서 얘가 1등이래요. 엄청, 나 죽다 살아났어요. 여기 가서 가지고. 여기 북봉산에가 있어. 여기거든 지금. 북봉산 중에서도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요 선착장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서당목이라는 그것이 이제 살다가 어떤 사람이 집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주고 경호선사가 이동을 해. 요 아래에 잘 있다가 요 이동해서 여기가 사는데, 거기가 그 겨울에도 눈이 안 오고 따뜻하고 명당이래. 근데 거기에 샘물이 있어.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경호선사가 거기다가 굴 짓고 그 샘물 하나로 이 마을 사람이 다 먹었대요. 경호선사가 가서 샘을 파. 근데 내가 가서 그 샘 찾느라고 7시간 걸려갖고 죽다 살아났지. 가보니까 샘이 2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헤맸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가 샘물이 지금도 넘쳐 흐른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일법스님이랑 같이 올라갔거든 다. 그런데 우리 일행들이 다 아우셔, 다 못 간다고 떨어지고 나 혼자만 악착같이 거기를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샘물이 계속 솟아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먹고 있다 그러면, 일법스님이랑 나랑 뭐랬냐면, 그러면 땅이 촉촉이 젖어 있는 곳을 찾으면 된다. 개뿔 땅이 촉촉이 젖어 있는 게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샘물은 찾았어. 근데 샘물이 말라 있는 거야. 그게 이렇게 돌로 해놨더라고. 그런데 높아. 아무도 못 따르고 나 혼자만 거기 가 뗄롱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부처님한테 또 기도를 하지. 죽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풀숲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구르고 그냥 바위에 찢기고 말도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내려와서 마을 사람에게 물었어. 내가 배 타고, 아니 샘물이 솟아서 넘친다며, 샘물이 안 넘치는데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네끼리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안도 자랑하려고, 그런 위대한 샘물이 있다고 자랑하고 관광객들 끌어들이려고 이것들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찾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샘물이 말랐대. 샘물이 말라서 샘물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 건 제대로 잘 찾아간 거야. 이 샘물 얘기가 나와, 이 서간에서 나중에. 이건 이제 서석사한테 편지를 보낸 건데, 이 서석사라는 사람의 땅으로 이걸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그거야. 이제 여기가 지금 그 병치료하고도 갔고, 또 전봉준 장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사람들 눈에 띄니까 여기를 갔거든. 근데 말은 들어보면 서석사가 누구예요? 서석사가 그 유생이에요. 장상사 김석사 했잖아 옛날에. 장상사 김석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서석사야. 근데 석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벼슬자리는 오르지 못한, 그거보다 얕아. 생원 진사보다 얕아.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장효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상사 있잖아. 그 사람은 그때 우리 배웠지. 거기서 서간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진사급에 107번째인가 합격했다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석사야. 그냥 서석사라는 거 보니까 벼슬자리는 없고 유생이 경호선사한테 땅을 내준 거야. 여기를 비안도르니.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경호선사가 약초꾼이라고 했대요. 승려라고 안 하고. 그래서 다 승려로 알고 있더라고. 이 비안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 경호선사가 가리킨
그 세 명의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가 살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 걔 이름이 뭐더라? 김영배인가 그래. 근데 다 써놨는데 내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어. 경호선사한테 공부 배웠던 그 사람의 아들이 살아있어. 갔는데 나를 붙잡고 자기 아버지 말 들으니까 눈물 난다고 그러면서 내가 경호선사라고 말은 안 했어. 그랬더니 그게 중이래. 중인 건 어떻게 하냐? 헤어질 때 이렇게 합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한테 이 사람은 정정근이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이름이 정정근이야.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 이 집을 주면서 여기서 살면은 자손이 많이 번창한다. 그리고 나는 갈 데가 있으니 저 위로 올라가자고 경사가 다시 올라갔고 거기를 서당목이라고 해갖고 그 청년들 걔네들 어린애들 3명을 가르쳤대요. 대단하죠? 대단해. 경호선사는 조금만 기회만 단다 해도 이걸 어린 동량들을 키우려고 했더라고. 그래서 그 3명을 키워. 그 중에 한 명은 그 한의사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 치료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정정근이야. 이 아버지 이름이 정 뭐더라? 어쨌든 그렇게 간 이 비안도가 이거 지금 이 비안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약초꾼으로 행세를 하면서 이 서석사가 편지를 보내니까 이 답서를 보낸 거예요. 자, 답 서석사 일자 난산지후 뭐래요? 그러니까 자자는 뭐야? 이게 자자. 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자는 뭐뭐로 붙어잖아요. 일자는 그때부터 이런 얘기야. 그때부터 언제부터? 난산은 뭐죠? 우리가 애기 낳을 때 난산했다고 하잖아. 힘든 산행 이후 그때부터 이런 얘기요. 난산지후니까 난산지후 일자. 즉 힘든 산행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간 인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간은 뭐예요? 산골짜기 간자야. 저기가 산골짜기 간자죠. 그리고 임간은 숲을 임자고 그 앞에는 참혹할 참자야. 그러니까 아주 참혹한 숲풀에 골짜기 숲속에서 이런 얘기야. 임간 참간 이가 무슨 소리요? 아주 참혹한 산골짜기 간이죠. 산골짜기 숲속에서 임간에서 숲속에서 뭐하고 있다? 오로지 인의만 하고 있다. 인의가 뭐예요? 숨만 쉬고 있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죠? 힘든 산행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험한 산골짜기 숲속에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니까 나 이거 다 경험하거든. 진짜로 높아. 거기 가는데 가가지고 몇 번을 넘어지고 왜냐면은 풀이 너무 우거져 갖고 바닥이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 막 내 등산복 입고 왔는데 다 찢어졌어. 머리는 미친년처럼 여기저기 걸리니까 막 갈라가잖아. 뭐가 뒤에서 잡아당겨 막 해치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힘든 산행이라는 게 이 말이었더라고. 그래서 가서 진짜 나도 가가지고 들어넣어가지고 있잖아. 숨만 쉬었다니까. 근데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살았나?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래 갔더니 일법스님이랑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저 아래 내려가 있고 나만 거기에 올라갔어. 근데 이 말이 실감이 가는 게 너무너무 그 산행이 힘들었고 그냥 산골짜기에서 숨 마시고 있다는 거 나도 거기서 숨 마셨다니까. 야, 뭐 그런 곳이 다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인터넷 보니까 거기에 뭐 무슨 산악회더라? 그 산악회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거기가 이제 노비봉인데 이 노비들이 귀양 가는 곳이래 거기가. 그러니 얼마나 험악하겠어. 북노비봉 남노비봉이 있는데 자기네가 8년간 산악회를 운영했지만 여러분 오시려면 여기 아무나 못 오는 거니까 민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해야 되고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산악회에서 써놨더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는 가서 죽다가 간신히 살아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딱 맞아요. 힘든 산행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험한 산골짜기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나 뻗었다니까 거기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요폭일장 비안대 연운기요. 요폭일장. 요폭이라는 것은 잠깐 갑자기 헤아려 보니까 헤아릴 요자죠. 갑자기 폭등이 폭염이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내가 뭐였어요? 헤아려 보니까 이런 말이야. 갑자기 헤아려 보니 일장은 몇 미터요? 일장은 3미터래요. 2장이 6미터고 일장에 그니까 뭐야 한 3미터가 되는 비안이 뭐예요? 내려오는 비안이 뭐예요? 이게 무슨 한자죠? 기러기 한자죠. 기러기. 예, 기러기 한자인가? 기러기 한자지. 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장이나 되는 일장 3미터가 되는 비안이 비안이 뭐 한다? 띠를 이루면서 이거 대자가 있잖아요. 대를 이루면서 연운과 함께 연운이 뭐죠? 안개 연자잖아요. 안개와 구름이 또 띠를 이루면서 혼낙 이렇게 떨어져 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안도를 가보면 일척이나 되는 그 비안도가 안개와 구름이 띠를 이루다가 그 띠를 이룬 안개가 뚝 떨어져요. 혼낙. 그러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그래서 이 궁산이라고 써있죠. 이 궁산 아까 뭐랬죠? 아주 궁벽하고 험한 산을 궁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비안도인 것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딱 누워있는데 구름이 띠를 이뤄요. 안개와 구름이. 그러다가 쫙 떨어져. 뚝 떨어져요. 그래서 비안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기러기들이 때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거 기러기 같아요, 안 같아요? 기러기 같다니까. 그런데 경호선사 내가 이걸 쓴 거 보고 기절초풍한 게 경호선사가 저 올라가서 환경사진 촬영한 게 아니잖아. 환경사진 촬영한 게 아닌데 경호선사가 본 건 그게 아니고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앉는다고 그러잖아. 기러기 앉자. 그렇게 쭉 그 구름이 띠를 이루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딱 기러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를 비안도라고 한답니다. 여기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비안도라는 섬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런데 경호선사는 위에서 항공사진을 봐서 저기 딱 제가 그렇게 생겼어. 비안도가 날개같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구름이 이렇게 때를 이루는데 딱 그렇게 띠를 이루다가 뚝 떨어지니까 그게 비안도 같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거를 이게 그래서 이름이 그러니까 비안도라는 이름을 알고 들어간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비안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비안도인 것 같습니다. 이 비안도가 띠를 이루면서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혼락. 락까지가 그거예요. 락. 그 다음에 우자는 뒤로죠. 어디에서? 궁산에서 이런 얘기야. 궁산이니까 굉장히 그것도 궁벽해요. 엄청난 깊고 험한 그 궁산에서 뭐라고요? 누는 무슨 누자예요? 이것도 누자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추하다고 하죠. 누지라고도 하고 그 누추한 곳에서 누추한 집에서 이런 얘기지. 변두리 누추한 호에서 체지라고 했죠. 여기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채자는 이게 빗질 채자예요. 빗을 우리가 상체라고 해야 하네요. 채무라고 하죠. 채무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궁산의 변두리 초라한 이 누추한 은신자가 누추할 누자죠. 누추한 은신처에서 이 중자는 그 가운데에 하니까 빛 가운데 하니까 빛을 여러 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누구한테? 서석사한테 친 빛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이니까 뭐예요? 가운데 중자인데 계속 이 중이라는 건 뭐예요? 상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빛이 계시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중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수차 그대의 핏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래요? 수변. 내가 무슨 변자예요? 이거는 주변 변자죠. 변두리. 내가 변두리를 수도 없이 살펴보건대 뭘 살폈어? 여기서 이제 살펴본다는 얘기를 제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그 뒤를 보면 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건대 병장 칭패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야? 병이 장 속에서 있어요. 병이 장 속에서 일컬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폐. 여기서 폐자는 그 작은 소리를 이 폐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변. 이게 서간이라 어렵다니까. 수차 내가 내 몸 주변을 살펴보건대 병이 장에 서 있단 말이야. 병이 장에 서 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그 병 이름이 폐야. 이 폐자는 아주 작은 소리를 폐라고 한답니다. 즉 병호선사가 자기 몸을 살펴보는데 장에서 작은 소리가 난대요. 장에서 그 작은 소리가 뭘까? 이거 하다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 이 해석하느라고 진짜 이 빙의가 그냥 경어로 빙의가 돼가지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있잖아. 그 꼬르륵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를 장에서 병이 났는데 그 이름을 칭해서 명칭이죠. 그 명칭이 폐 꼬르륵 소리. 괴라고 돼 있어? 나는 지금 안경을 안 써서 펜지 잘 안 보여. 괴짠가 보다. 폐요 괴요? 아 그래? 그러면 괴야. 어디 갔냐? 여기는 안 나왔네. 왜 일이 안 하고 지나갔어? 왜 이게 안 돌지? 응? 일로 안 넘어가. 2도 안 넘어가고 3, 넘어갔다. 잠깐만. 2. 여기 있다. 왜 이걸 안 해놨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변. 괴야? 여기야? 그러면 폐가 아니고 괴자다 말이야. 그러면 괴. 근데 작은 소리를 괴라고 한대. 작은 소리.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여복, 청량, 산승 이런 얘기야. 여복은 뭐야? 뱃속에서 그 청량한 소리가 산승이 뭐예요? 흩어질 산, 이을 승이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수차례 꼬르륵 이어졌다 끊어졌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건대 몸속 장 주변에서는 수차례 작은 소리 꼬르륵 하고라는 일컬어지는 병이 흩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심체 도윤에 심체는 뭐야? 살필 심. 몸을 살펴보니까 도자는 거듭 살펴보다. 거듭도자도 있어요. 여기가 거듭도자. 몸을 거듭 살펴보니까 뭐래요?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뭐래요? 령. 편안할 령. 심체도가 심체도 윤. 윤은 뭐야? 여기서 윤자는 이 귀마기 윤자거든요. 이거 귀마기 윤자니까 이거는 그 뭐를 말해?
귀족적인 상징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귀마기 구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귀마기 구슬은 그 귀족인 상류층을 상징하는 말로서 귀한 신분의 표시라 합니다. 근데 그 귀한 신분의 표시를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경허선사 자신을 뭐라고 말해? 내가 윤자의 몸을 여러 번 살펴보건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윤은 누구예요? 경허선사지요. 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윤이라고 했을까? 경허선사는 그 뭐가 많다 그랬죠? 유모가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왜 윤이라고 했을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소승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 자기가. 근데 여기다가 하필이면 왜 윤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상류층의 그러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지금 누구니까? 유생이니까. 상대가 유생이라 자기가 승려의 신분을 버리고 귀마개를 써버린 거예요. 귀마개 윤자잖아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상징하는 그 귀마개 윤을 넣어갖고 내가 심체 도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머러스 하기도 하지만 재치가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령시상기 력강장호 그랬죠? 령은 안녕하기를 말하려. 기다린다 말이야. 령시는 뭐요? 편안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뭐가? 상기가 위에 있는 그 기운들이 기력이 상기가 아니다. 상기력이죠. 상기력. 기력이 강장되고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장 그 다음에 뭐래요? 력 강장호하기를 그렇죠? 기력이 상승하고 강장되기를 우리가 강장된다는 말을 지금도 써먹죠. 기력이 상승하고 강장되기를 더욱 굳건하고 강건해지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허선사가 말로는 이렇게 쓰지만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더라? 나 이거 하고 엄청 울었거든. 너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가봐서 그래요. 이거 보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먹을 것이 한 가지도 없대요. 그러니까 뭘 뜯어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노비들을 전부 다 그리 보낸 거죠. 귀양살이 하는 곳이야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비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먹을 것이 한 가지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풀도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이런 궁산에 그거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허선사가 하는 말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거 아니야? 근데 먹을 거라고는 씨알도 없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피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비안도에 가면은 거기 땅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라고 해서 들어간 모양인데 이게 이제 와서 얼마 된 날이야? 첫날이야 이거 지금 첫날. 왜? 와보니까 그냥 거기 힘든 산행을 해서 올라왔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워있지. 거기서 구름이 뚝 떨어지는데 섬 이름이 비안도라고 그랬는데 비안이라 비안, 기러기가 뚝 떨어지니까 저게 비안도라고 했나 보다 라고 해놓고는 지금 농담 나올 때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놓고 내가 가만히 내 몸을 살펴보니까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바로 배고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안정되고 기력이 상승하고 강장되기를 뭐셨지? 강장되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썼어 안 썼어요? 기다립니다라고 썼잖아요. 아이고 그냥 불쌍하고 찌들찌들하고 내가 가서 이꼴 당하고 왔다니까. 그냥 7시간을 헤매는데 진짜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만약에 거기서 했다면 길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 아래에서 있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고 또 휴대폰 있잖아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연락해서 간신히 찾아더니 7시간 만에 걸레가 돼서 내가 내려왔어 여기. 근데 진짜 궁벽한 산이었어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진짜로 했던 그런 곳이라 무섭더라고. 여기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7년. 7년. 불쌍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안 오더래 이 중이. 그 사람들이 다 중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약초꾼이라 그러고 돌아갈 때는 항상 합장을 하고 중이야 이렇게 했대. 쓰근쓰근 했는데 너무나 좀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라 유식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해서 말을 섞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안 오더랴. 삼수갑산으로 갔으니까 못 오지. 그래서 이런 슬픈 살다 살다가 뱃속에서 꼬르락거리는 병이 있고 이게 안정되게 우리도 왜 배가 고프다가 지치면은 꼬르락 소리 멈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냐. 이게 연도가 언제죠? 이게 이제 그 1895년 전 또 되고 피부병 고치러 들어갔으니까 경호선사가 1885년에 일단은 천장하면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으면 85년 이후인데 피부병 고치러 이것저것을 다녀요. 그렇게 다니고 이제 여기서 살았던 거는 이제 하여튼 그 전봉준 망하고 난 데는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못 오지 여기를. 하여튼 그런 이게 이제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전봉준 이전서부터 들어가 있었고 전봉준이 나면서부터는 엄청 슬퍼해. 여기를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전생의 어변인가 보다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데 슬픈 비안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수갑산으로 가고 난 뒤에는 이제 못 오니까 동학농민이 1895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이미 여기를 들락날락 거려요. 그거는 또 약초꾼으로 들락날락 거리다가 이제 그래도 약초꾼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살면 되나? 그거는 경호선사가 20년간 공백이 있거든요. 1885년에 내려와 가지고 그 1895년까지가 10년이 있잖아. 그리고 그 앞에 10년은 이제 1879년에 도를 이루면서 그쪽으로 넘어와 1880년에 천장암으로 넘어오지. 그러면서 95년까지 이제 계속 호서지방을 돌다가 호서를 뭐 95년까지만 도는 게 아니야. 1903년 천장암 그 삼수갑산 가기 전까지 도르니까 호서에서 20년을 살아요. 사는데 경호선사가 그 천장암에서 내려와서도 그 어디지? 그 범어사로 세상에 드러내기 전까지 숨어 있잖아. 그건 왜냐면은 이 전봉준 때문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농민 일어나기 전부터 자꾸 그걸 내리자라 밀서를 갖다 나르고 병법을 갖다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깊숙이 관여가 돼가지고 남의 눈에 띄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그런 궁벽한 산이나 그냥 약초꾼이라고 숨고 피부병이나 고치고 이러고 살아가지고 일정한 주처가 안 나타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안도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들리는 말에 또 이제 그 어디야? 구절산 구절함은 좋아서 날라서 경사났어. 경호선사가 여기서 머물었다고. 거기도 뭐 5년간 머물었다고 하더만. 경호선사가 머무른 토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산은 지금도 구절초 그 행사하잖아. 아주 좋아 죽더라고 거기는. 경호선사가 머물었던 곳이라 좋고 또 이 서간에 또 장인 그 전봉준 장군이 그 부안에 또 시켜갖고 부안의 땅에서 또 거기 마름이 피는 곳에서 또 약초 이거를 하면서 치료하는 내용이 또 시에 또 나와요. 아니 저 서간에 또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슬 굴러가는 꼬르륵 소리가 마치 뱃속에서 서늘하고 찬 기운이 흩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아까 아주 산승 이 구슬 굴러가는 횟수가 안정되기를 뭐한대요? 기력이 상승하고 강장되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기다립니다. 그쵸? 아니지 향송 또 나오지. 끊어야 되겠네. 59분이요. 야 여기서 끊겠습니다.